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은 학생일 때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 좀 직장인일 때도 한 번쯤은 다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일한다는 것에는 스트레스가 좀 적을 것 같지만 미래가 불안할 것 같고, 잘하는 일을 선택하면 미래는 안정적이지만 좀 워라밸이 무너지고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잘하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SNS를 보면서 자신의 취미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방금과 같은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걸지 좀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이제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두 개를 명확하게 정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섞을지를 고민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시대도 아니고, 취미는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일과 취미를 잘 조합해서 그 자체로 나만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생산직, 대기업 중심의 사회여서 취미는 대부분 좀 일에서 벗어난 뒤 즐기는 것이라고 인식되었고, 좀 취미 쪽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그게 직업이나 뭔가 경쟁력이 되긴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취미에서 콘텐츠가 생성이 되고 이 콘텐츠에 상품성이 생기면서 취미에도 전문성이 필요하게 된 시대입니다. 네, 영화를 좋아하는 마케터는 단순히 여가 시간에 영화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화 같은 광고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영화를 리뷰하며 홍보하는 크리에이터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제 지인 중에 일기 쓰는 걸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이분은 자신이 일기를 쓰는 그 어플에서 템플릿을 직접 디자인하여 만들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매달 쏠쏠한 수익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 친구 중에는 사진 찍는 게 취미이던 유튜브 영상 편집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획사의 유튜브 콘텐츠 팀에 들어가 아이돌들과 직접 촬영을 하면서 좀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이 직업을 해야지라고 목표를 잡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취미를 좋아해서 계속 했더니 새로운 방향의 좀 업무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 다들 본인의 취미와 일이 섞일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앞선 사례들처럼 완벽한 연결을 고려하고 섞을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의 취미에 업무 스킬을 적용해서 자그마한 상품을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취미를 활용해서 일에서 전문성을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모두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섞여야만 좀 성공한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만들어줘도 이미 충분한 조합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작게라도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본인이 하고 있는 취미에 작게라도 적용을 해서 자그마한 조합이 하나라도 만들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조금 시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합을 가지고 일을 반복하다 보면 결과물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아이디어가 쌓이고 인사이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인사이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전문 영역이 형성됩니다. 전문 영역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내가 맡는 역할들도 달라집니다.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자체가 개인의 브랜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인사이트 서클의 주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섞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본인의 좋아하는 취미를 딱 한 번만 섞는 시도를 해보세요. 그게 언젠가 본인만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송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